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19년 11월 10일 일요일 무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녹화로 진행을 하고요. 역시 기존의 순서에 입각해서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은 날씨는 아니죠.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고 예보가 됐고요. 날씨 상태가 별로 좋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어쨌든 주말인데 주말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토요일은 날씨가 좋았고요. 일요일은 별로입니다. 사실 일요일에 이렇게 나들이 가시고 또 외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같은 날은 또 마트도 대형마트들이 휴무일이죠. 어쨌든 그래서 좀 밖으로 나가시려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좀 날씨가 좋지 않아서 별로인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날씨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날씨가 또 흐릴 때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런 날은 휴일이니까 편안하게 계곡이나 이런 데 가서 또 막걸리 한잔 하면은 또 좋은 날씨기도 하죠. 어쨌든 주말 피로들 잘 푸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의 흐름이 지수의 흐름이 상당히 강했어요.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예상했던 그런 흐름보다는 상당히 좀 강했던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지난주 무료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2100을 넘어가는 건 나올 수 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다. 2100은 기존에도 넘었었으니까 넘을 수 있는데 2110 정도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2120이 넘어가면은 2150, 2175 정도까지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결국은 월요일에 2120을 그냥 강하게 좀 뚫어줬죠. 그러면서 2150선이 넘어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지수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이번 주에는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고 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강한 흐름이 나왔어요. 어쨌든 월요일부터 그냥 뚫어주니까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사실 월요일에는 지수가 상승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과연 어디까지 상승을 할 것인가? 이게 단기적으로 지수를 강하게 뚫어주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은 2120을 뚫고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그런 흐름이 나온 상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죄송합니다. 좀 강한 흐름이 나왔었던 그런 한 주의 흐름이었었고요. 위를 보셨던 분들 그리고 또 우량주를 매매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이제 특징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특징주는 IQ어를 골라봤습니다. IQ어는 최근에 흐름이 강했어요. 화요일이었었죠. 상한가를 갖고 수요일에 추가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번 주에 치매 테마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이 IQ어도 치매 치료제를 공동으로 임상을 한다. 셀트리온하고 같이 임상을 한다고 하면서 상승이 나왔는데요. 단기에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상승은 당연한 그런 상승이고요. 조정받아도 흐름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정받으면은 단기적으로 접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충분히 조정받으면은 접근해 보시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굳이 무리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는데 단기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까 또 치매 테마주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 종목을 저도 놓쳤어요. 이날이었었죠. 월요일에 여기에서 종가의 추천을 고민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이제 종목에 사실 제가 좀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이번 주에 특히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아 가지고 사실 그 종목이 일단 기존에 추천했던 종목들도 있고 하니까는 추가로 좀 이 종목까지 추천하기는 좀 애매하다 그래서 머뭇거렸는데 화요일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니까 이제 놓친 거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좀 아쉽습니다. 기존의 그 치매 테마주로 추천을 했었던 게 PCL이죠. 이 종목은 여기에서 종가 매수 시켜가지고 한번 그 지난주였었죠.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 주에는 좀 IQ 때문에 좀 아쉬웠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조정받으면은 한 번 정도 좀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종목은 BT1입니다. 이 종목은 좀 조정을 많이 받은 그런 종목인데요. 이게 비덴트에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그래서 움직였는데 비덴트 관련주들도 최근에 움직임이 있었어요. 비덴트에 지분 투자한 기업들이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이 종목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가격 조정은 충분히 받았어요. 그래서 뭐 단기 매매를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한데요. 이렇게 좀 가격적으로 부담스러운 종목들은 장중에 좀 그 기술적으로 일봉상으로 버텨주는 흐름이 나오면은 장중에 들어갔다가 장중에 움직임이 나오면은 조금 끌고 가보고 아니면은 장중 매매로 마감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또 수익권에서 홀딩하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좀 들어갔다가 하락하면 손절은 좀 짧게 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니까 역시 좀 그 전업 투자자들 정도나 접근을 해볼 만한 종목이고요. 직장인들은 뭐 굳이 지금 가격이 확실하게 저점을 찍은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은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추천주죠. 네, 인버스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난주에 여기였었죠. 인버스 한번 들어가 보자고 했는데 더 빠졌어요. 결국 이제 월요일에는 충분히 들어가 볼 만 했고요. 뭐 화요일, 수요일 다 들어가 볼 만 했는데 가격적으로는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인버스는 지속적으로 한번 좀 공략을 해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분할 매수 들어갔으면 좀 딱이었던 그런 상태고요. 지금 없는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는 한 번 정도 공략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수가 어쨌든 기술적으로 고점을 기록했을 그럴 가능성이 있는 모습이니까 뭐 들어가 볼 만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번 주에 뭐 개인적으로 종목들의 결과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는데요. 종목은 그래요. 어떤 그 지수도 사이클이 있지만 종목도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주가 있으면은 또 굉장히 좋은 주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올해 초부터 지금 현재까지 쭉 이렇게 종목의 추천 결과들을 보면은 에버리지는 괜찮은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았었던 한 해였는데 이번 주에 조금 힘들었던 한 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것들은 개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밌었던 게 지수가 하락할 때도 결과가 상당히 좋았었어요. 그래서 뭐 지수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크게 신경 쓰지 않고요. 특히 이제 지수 하락할 때는 개별주 위주로 추천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인데 개별주들은 오히려 지수가 빠지면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지수에 상관없이 종목들을 추천하고 결과들도 괜찮았었던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8월에 이렇게 뭐 지수 급락할 때나 5월에 지수 급락할 때 그때 결과가 굉장히 좋았었던 그런 상태고요. 네, 어쨌든 뭐 좋아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뭐 다만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단기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요. 큰 문제는 아니고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손실을 봤다거나 뭐 그런 상태는 아닌데 사실 최근에는 이 종목들의 손절을 좀 짧게 하고 있어요. 5% 정도의 짧게 이렇게 손절가를 정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다.
지수가 조금 이제 불안하고 또 종목의 움직임이 좀 둔화될 때 그럴 때는 손절을 짧게 하고 다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방송 듣는 분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뭐 오히려 다음 주 이후에 그 좋은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시장에서 잘 움직이는 종목들을 잘 포착을 해가지고 매매를 하면은 뭐 충분히 수익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수가 2000선을 이탈하고 진짜 1900이 깨지는 그런 상황만 오지 않으면은 종목은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종목을 발굴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준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어쨌든 뭐 잘 하다 보면은 또 터지는 종목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지수가 빠질 때는 혼자서 매매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부분이 힘든데 이 지수가 상승할 때나 하락할 때 여러 과정을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 경험을 하다 보면은 본인만의 어떤 노하우도 생기고 그러는데 사실 초보자들은 그런 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사실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정말 그 시장을 계속해서 관찰을 하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뭐 1년 내내 하는 사람과 그냥 종목만 보는 사람들은 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이제 지수가 혹시라도 꺾이게 되면은 역시 관리를 잘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참고를 하시고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시황인데요.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이번 주에 반등이 꽤 강하게 나왔어요. 월요일, 아, 금요일이었었죠. 금요일에 조금 반등이 나왔고, 월요일, 화요일에, 월요일이 특히 이제 급등하고, 화요일에 추가 상승했는데요. 수요일하고 금요일 흐름이 재밌죠. 수요일은 탄력을 이어갔었고요. 결국은 조정을 받는 흐름. 그리고 금요일에도 결국은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는 흐름.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자, 이번 주에 수급적으로 보면은, 자, 외국인들 한번 보실까요? 외국인들 보면은 월요일에 어떻습니까? 선물 쪽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까지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화요일은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수요일도 코스피 매수를 했죠. 외국인들이. 지수가 좋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자, 한번 보시면은 장중에 선물 매도를 많이 했었고요. 외국인들이. 그리고 또 코스피에서도 매도하는 흐름 나왔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이 그 선물 매수를 좀 해주는 흐름인데 이 기관의 선물 수급은 사실은 거의 뭐 해지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크게 볼만한 그런 상황들은 아니었고요. 이 정도는 특히. 그리고 코스피에서 매수하는 것도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외국인들이 오히려 매도를 많이 해서 그래서 뭐 시장이 좋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흐름을 보면은 역시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적인 흐름에 의해서 움직인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줬었죠. 지수 다시 한번 보실까요? 코스피는 월요일, 화요일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죠. 수요일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코스피에서 해주는 흐름.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 출발했다가 조정을 쭉 받았는데요. 역시 이게 재밌는 게 최근에 해외 증시가 그래요. 자, 월요일 급등했으면 미국이 당연히 금요일에 급등을 했겠죠. 그래서 월요일에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강하게 한국이 튀었어요. 그리고 월요일도 미국 시장이 상승했죠. 한국이 화요일에 그대로 영향을 받았고요. 자, 목요일에 보면은 미국이 굉장히 크게 상승했다가 좀 조정을 받는 흐름이었었죠. 자, 역시 S&P 500 보면은 목요일 똑같은 흐름. 나스닥도 역시 나스닥하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음봉이 나왔어요. 시가보다 결국은 약했다는 것이죠. 장중에 조정을 받고 종가의 흐름이 좋지 않았을 그런 상태가 그대로 한국 시장에 흐름이 나오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상태로는 미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다우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단기적으로 굉장히 강해요. 단기적으로 쭉 10월 초부터 계속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한국 보실까요? 한국도 10월 초부터 계속 상승이 나오죠. 특히 최근에 이제 좀 따라가는 흐름인데요. 여전히 미국과는 차이가 있죠. 지금 지수대가 좀 재밌는 지수대예요. 지수가 고점이 이 정도 왔죠. 그래서 역시 뭐 지수로 보면은 사실은 여기를 이 매물대를 뚫어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그 두터운 부분이고요. 여기까지 오면은 또 이제 물량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까지 흐름을 보면은 역시 이번 주에는 4대 업종 흐름이 좋았어요. 화학, 저강금속, 자 전기전자 당연히 좋겠죠. 운송장비 다 괜찮았어요. 그래서 지수가 반등할 수 있는 흐름 여기에 시가총액이 큰 금융업종도 괜찮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반등이 나온 겁니다. 지수 반등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의 흐름이 그렇다는 것이죠. 자, 다만 지금 이제 지수가 상승하는 게 전기전자의 영향이 커요. 결국 전기전자가 혼자서 끌어올리는 겁니다. 전기전자는 다시 여기까지 왔죠. 자, 보시면은 삼성전자 보실까요? 그리고 삼성전자 차트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52주 최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상당히 강하죠. 액면 분할했을 때 가격까지 돌파를 했는데요. 과연 여기를 뚫어줄 것인가,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요. 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재밌는 게 삼성전자에 매수한 것들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작년 12월부터 그때는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단기적인 매수세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매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는데 5월 이후에 다시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이때 보면은 5월 이후에는 기관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죠. 그러면서 지금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보시면은 자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요. 수급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자, 한 1년 정도 흐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로 보시면은, 외국인들 어떻습니까? 외국인들 지금 작년 12월부터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작년 12월 저점이 뭐 한 3조 정도 매도를 하다가 지금 보면은 1조 6천억, 그러니까 한 4조 5천억 정도 매수를 하는 흐름인데 최근의 흐름은 매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5월 이후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5월에 뭐 4조 9천억 정도에서 지금 1조 6천억이니까 거의 3조 원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물론 기관이 매수를 해주고 있죠. 5월 이후에 기관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어요. 기관이 거의 뭐 7조 정도 넘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연기금이 매수를 다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의 매수의 대부분은 연기금이 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게 사실 연기금 빼면 의미가 없어요. 기관은 거의 매도하는 그런 트렌드나 마찬가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의 트렌드는 자, 외국인들이 작년 12월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3조 정도 매도를 했다가 지금 한 4조 5천억 정도 매수를 했죠. 4조 5천억을 지금 매수를 한 상태예요. 작년 12월부터. 기관은 5월부터 7조 정도 매수를 했는데요. 자, 보시면은 삼성전자 작년 12월부터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죠. 이게 한 4조 원 정도 됩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금액 정확하게 삼성전자만 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5월 이후에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매수를 하고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제외하면은 매도 금액이 훨씬 크겠죠. 전반적인 한국 시장에 대한 트렌드 자체가 매도로 변했는데 삼성전자만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이건 삼성전자에 대한 단기 매수세거나 아니면은 수급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의심스럽다는 것이죠. 결국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기관은 5월 이후에 7조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에만 2조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삼성전자 편중 현상이 상당히 심각하죠. 물론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골고루 좀 여러 가지 매수를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어떤 그 트렌드 상에서 삼성전자의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 그걸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이 기간에 코스피 지수가 어떻습니까? 작년 12월하고 비교하면은 12월 지수가 여기였어요. 자, 보면은 지금 지수가 크게 상승하지 못했었죠. 지금 뭐 100포인트 정도, 그 정도 상승했어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자, 코스피 지수,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예, 크게 뭐 상승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닌데, 삼성전자 보실까요? 작년 12월부터. 12월 저점이 어디입니까? 여긴데,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하는 건 당연한 그런 상태예요. 자, 재밌는 게 이제 평균적으로 한 이 정도 가격이 되겠죠. 특히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면서 지수가 따라간 그런 상태니까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여전히 작년 12월부터 계산을 해보면은 삼성전자에서는 수익을 거두고 있고요. 기관들은 5월부터입니다. 그러면은 기관은 평균 매수 단가가 좀 더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지금 수익을 거두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겠죠. 특히 이제 연기금이 많이 매수를 했으니까 연기금이 기관은 어떻게 나오는지가 관건이 될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여기서 계속 매수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할 필요도 없고요. 이제 수익 실현하면서 내려오면은 너무 심하게 빠졌다 싶으면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기관은 조금 이제 입장이 다르죠. 기관은 한국의 기관은 외국의 기관들과 다르죠. 이게 본인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뭐 매매를 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합적인데 이번에도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는 물론 한국 시장에서 물론 뭐 외국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공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하다.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은 조금 애매하게 뭐 수익이 나더라도 크지 않을 것 같고요. 손실을 볼 가능성도 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에 흐름이 나왔었던 건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또 해외 증시 미국 시장의 영향이 상당히 컸고요. 길게 보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하고요. 삼성전자의 흐름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여기서는 상당히 중요한데 역시 계속 매수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여기에서 크게 가기 어렵겠죠. 역사상 최고가 근처까지 다시 왔어요. 이제는 또 부담스러운 흐름. 여기를 못 뚫고 계속 가기는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게 액면 분할하기 전 가격으로 보면은 뭐 거의 뭐 300만 원 가까이 되는 가격 아닙니까? 엄청난 그런 가격이고요. 역시 또 너무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인위적이라는 것이죠. 특히 5월 이후에 기관에서 매수를 많이 해주는 그런 흐름 이런 것들 그리고 사실 삼성그룹 자체적으로도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불안감을 안고 있어요.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남겨두고 있죠.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는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다시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 가지 지금 삼성의 재판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부분하고 얽혀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이에요. 만약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무죄가 된다 그러면은 이게 좀 재미있는 부분이죠. 박근혜 대통령의 압력에 의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했다.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부의 어떤 성향하고는 맞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복잡한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뭐 거의 만시창이가 됐다는 것이죠. 이재용 부회장이 무죄가 되면은 본전이고요.
그리고 유죄가 됐을 경우에는 삼성그룹 자체는 타격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는 이제 그동안 기대감으로 계속 상승을 했어요. 반도체 사이클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뭐 집어치우고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한국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주식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주식이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도 되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버틸 수 있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혹시라도 악재가 발생을 해서 꼬꾸라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없어질 주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안하게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삼성전자 하나만 움직이면은 지수가 움직이는 기형적인 그런 구조 때문에 삼성전자의 매수가 더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기관은 그래서 매수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외국인들은 오히려 이제 기회다, 던질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관이 매수를 해주더라도 외국인들이 던져야 정상적인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가 여기에서 천년만년 엄청나게 실적이 좋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역시 매수를 하는데에도 한계가 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역시 그런 것들까지 감안을 하면은 지수가 계속 가기는 부담스러운 구간인데요. 물론 삼성전자가 역사상 최고가까지는 아직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더 매수를 해서 상승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오려고 하면은 미국이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한국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관건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종목 자체적으로는 이제는 힘들다고 봐요. 그런데 미국이 계속 간다고 하면 조금 더 갈 수는 있다, 뭐 그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미국 시장이라는 거예요. 수급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결국은 미국의 움직임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미국 시장인데요. 자, 미국이 상승했던 게 지표나 이런 것들도 좋았습니다만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컸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번 주에 한 말씀 하셨어요. 트럼프 대통령 뭐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닌데, 관세에 대한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리고 뭐 관세를 좀 낮추더라도 단계적으로 낮추지 일괄적으로 한 번에 다 그렇게 낮추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백악관의 강경파들이 크게 반발을 했었죠. 미중무역 협상, 여기에서 협상을 해주면 안 된다, 중국을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목표는 그겁니다. 중국을 어떻게든지 뭐 완벽하게 죽이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눌러가지고 미국을 따라잡는 속도를 늦추게 하는 게 미국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트럼프라는 이 이상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미국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그 방향성이 그런 거라는 것이죠. 결국은 미국은 중국 죽이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단기적으로 뭐 살짝 협상을 해서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전반적인 부분에서 다 이루어질 가능성도 낮고요. 그리고 합의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다시 깰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중국을 압박할 수밖에 없고요. 뭐 이런저런 핑계 대면 되지 않습니까? 미국은 미국 자체가 법이에요. 그래서 뭐 전 세계 어떤 나라들하고도 어떤 식의 조치도 취할 수 있는 게 미국이라는 걸 생각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선거 기간이 얼마 안 남았죠. 그 기간 동안 뭐 다양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중요한 건 한국은 폭탄이 있다는 것이죠. 북한이라는 폭탄을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계속 미국을 도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점점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은 굉장히 더 부담스럽다. 뭐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죠. 리스크가 있는 투자에 무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정, 뭐 가격 메리트가 확실히 발생을 하면은 단기적으로 들어와서 좀 수익 내고 그런 건 가능하겠지만은 추세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한국을 중장기적으로 홀딩할 만한 가격대도 아니고요. 그렇다는 것이죠. 역시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조정받는 게 정상적인 흐름인데 단기적으로 얼마나 버텨주는지가 관건이고요. 그걸 만드는 게 결국 미국 시장이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단기적으로 부담스러운 구간까지 왔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서 어떤 시장의 전반적인 그 흐름에 있어서 파열음을 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준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무역 협상 가지고 계속해서 옥신각신하는 흐름을 보이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이슈가 나오더라도 좋은 쪽으로 지수가 움직였어요. 그런데 가격을 생각을 하면은 이제는 좀 부담스러운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한국도 어느 정도 좀 한계 온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역시 지금 차트상으로는 금요일에 고점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고점에서 20포인트 이상 하락했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도 여기 고점, 최근 단기 고점을 강하게 뚫어줄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미국이 진짜 다음 주가 만기주니까 하루 정도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그날 하루는 선물에서 뭐 5포인트 이상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런 흐름 정도만 아니라고 하면은 다음 주는 조금 이제 혼조세 구간에서 움직이는 그 정도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혼조세 이후에 밀리거나 아니면은 뭐 고점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그 정도 흐름은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뭐 단기에 강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엄청나게 급락하는 흐름보다는 그 정도 흐름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뭐 엄청나게 강하게 좀 그 튀어주는 그런 흐름은 한국 자체적으로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는 구간까지 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위로는 상방 같은 경우에는 단타로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아래로는 좀 진입했다가 장중에 심하게 밀리면은 좀 끌고 가는 그런 것들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현물은 단기 매매 반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수 기술적으로는 고점 기록 가능성이 단기 고점 기록 가능성이 생기는 그런 흐름이고요. 뭐 가격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예상했던 게 이제 2175, 80 이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건 그 미국 시장이 튀어줘야 가능한 정도니까 역시 미국을 관찰을 해야겠죠. 어쨌든 좀 신중하게 접근할 만한 그런 구간이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이번 주가 상당한 변곡점이었어요. 다음 주에는 지수의 흐름을 확인시켜 주거나 아니면 꾸역꾸역 상승하면서 조금 더 뭐 갈 수는 있는 그런 그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현재 상태로는 고점을 뚫어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물은 이제 뭐 흐름이 좋은 종목들 단기 매매하는 정도, 그 정도로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평택촌놈 TV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으니까요.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 내용 괜찮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10일 일요일 무료 방송,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에 대한 결론 약간 좀 애매하긴 하죠. 역시 결국은 미국이 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미국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가격적으로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그게 어떤 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위로는 조금 힘겨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좀 밀리면은 만기주니까 미국의 결과에 따라서 하루 정도 튀어주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물론 미국이 계속 상승하면 가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하루 정도 뭐 미국의 결과에 따라서 튀어줄 수는 있는데, 한국 자체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흐름은 어렵다. 그게 결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